안녕하세요. 팔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손실을 보는 그런 손실률을 확정짓는 순간이 이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때는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매수를 해서 수익 중이었다가 그 종목 매도 타이밍, 즉 익절하는 그런 시간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수익률이 다시 본전이 되거나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누구든지 겪어봤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이 손실만큼이나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매우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익절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익절을 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익절의 포괄적인 방법과 중요성, 그리고 현실적인 제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절 방법의 차이가 나는 이유, 그렇죠. 매매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 또 뭐 며칠, 몇 주 보유하는 스윙, 또 하루에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이 단타 매매, 초단타와 데이 트레이딩, 그렇죠. 매수 몇십 초만, 1, 2분 만에 매도하는 이런 스캘핑, 또 오전에 매수해서 오후에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딩, 이런 매매 형태에 따라 우리가 이익 실현하는 매도 기준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자한테 뭐 분봉을 보고 매도하세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또 초단타 매매 하는 스캘퍼들한테 재무제표를 보고 매도하세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처럼 매매 형태에 따라 이익 실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익절의 포괄적 방법. 자, 중장기 투자자, 당연히 각종 투자 지표와 그리고 업종 분석,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종목을 분석했던 그 가치 이하로 빠진다면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시점이 왔겠죠. 우리 최근에 워런 버핏이 항공주 다 매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업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항공업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하는 것처럼, 중장기 투자자도 수익 중일 때는 이런 투자 지표와 업종 분석으로 이런 이익 실현하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매매 형태, 스윙, 그리고 단타, 고정률 방법, 뭐 3%, 5%, 10%, 뭐 차트군, 종목의 이슈군, 뭐 상관없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3% 되면 자동 익절, 5%, 10% 익절,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은 수익률에 따라 매도하는, 익절하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절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방법, 기술적 차트를 통한 익절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디 이평선을 깨면은 이익 실현 하겠다. 그리고 어디 캔들을 깨면 이익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급격히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 불꽃 파티구나, 그래서 이익 실현하겠다. 뭐 거래량이 안 터지다가 고점에서 터질 땐 이익 실현하겠다. 그렇죠. 이런 기술적 방법에 의해서 이익 실현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심리적 방법, 수익이 나고 있을 시 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그냥 뭐 차트도 아니고 고정률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매도하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있고, 익절의 매도 형태, 일괄 매도와 분할 매도, 그렇죠. 주식의 속성인 불확실성 극복. 이것은 왜 분할 매도가 주식 속성인 불확실성 극복에 해당되는가? 우리 매수할 때도 어때요? 내가 매수하려는 그 지점이 100% 상승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다만 확률적으로 내 분석에 의해서 그 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높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적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분할 매수를 하죠. 매수를 했을 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산다. 그렇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거죠. 내가 익절하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오를까봐. 그래서 이익 실현 중에 이쯤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하고 더 오를 것 같다. 그냥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급락으로 빠지면은 하다가 본절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도는 주식 속성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이런 매수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분할 매수도 있지만 분할 매도, 분할 익절 매도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익절하지 못하는 것은 손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절을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뭘까요? 내가 손절하면 바로 다시 오를까봐. 마찬가지로 익절도 내가 익절하고 나면 다시 오를까봐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이든 익절이든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손절 방법, 제 영상에도 손절의 모든 것에 대한 영상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준들 네이버나 어디 검색만 해도 쭈루룩 나옵니다. 익절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방법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의지의 문제이다. 손절도 우리가 못하는 게 오를까봐도 있지만은 손실 확정, 손실 회피 심리죠. 내가 손절 처리 딱 끝내면은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하지만 매도하지 않으면은 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젠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강인한 의지의 문제이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 선생님도 오늘 영상 들으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딱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것이 실제 장중에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우리 선생님들의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익절한 후에도 그렇죠? 익절한 후에 상승해도 내 몫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좋은 종목을 찾거나 그렇죠? 그리고 절반 매도를 습관화하여 익절 이후 상승과 하락에 대응을 하자. 자, 분할 매도, 절반의 분할 매도의 습관화, 매도를 한 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한 다음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익절한 다음에. 그렇죠? 익절한 다음에 상승을 한다면 이미 50%는 이익 실현을 했고 나머지 50% 물량은 더 좋은 수익률을 얻겠죠. 그렇죠? 그리고 익절한 다음에 하락한다면 50% 물량은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 물량은 하락하더라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 분할 매도의 습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제가 기관 수급주들을 많이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7%, 8%만 올라도 상당히 큰 폭인데 요즘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인지 또 기관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수가 조금 받쳐주니까는 이렇게 기관 미코 오늘도 이렇게 기관 수급주들이 들어와서 20% 이상이 올랐죠. 그렇죠? 24%까지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캠트로스 오일선 이격도금 목은 없습니다. 기관놈들 그냥 수급이 쭉쭉 들어와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렇죠. 어제도 20%, 오늘도 17%, 고가가 2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태 나머지 종목들도 11%, 11%, 10%씩 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종목들을 개인 세력들처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자, 장중에 이렇게 이쁜 양봉을 만들죠. 그렇죠. 장 마감에는 이렇게 이쁜 양봉을 쭉 뽑아 올립니다. 하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올라간다면 그리고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한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여기에 어떤 특정 이평선이 이렇게 타고 간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장중의 변동성이 워낙에 커서 오전장에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장 중반에 쭉 빼버립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종가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는
장대 양봉 뭐 10% 20%짜리면은 순식간에 5, 6%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아랫부분에서 아래 위치에서 잘 매수를 하더라도 이익 실현을 제때 하지 못하면은 절반이라도 매도하지 못하면은 매수했던 그 위치에서 거기까지 순식간에 하락이 또 나와줍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이쁘게 장대 양봉이지만 장중엔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가 저가에 잘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순식간에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익절이 어느 정도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절하는 방법은 선생님들도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 익절 기준 5일선하고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을 때, 그렇죠? 뭐 이런 위치, 아니면 5일선과 크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 뭐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때 저 같은 경우는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절반을 털어내던 다 털어내던 이런 데서 익절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내가 매수를 21선에서 했다. 그렇다면 그보다 짧은 이평선인 뭐 5일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했을 때 21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21선에서 매도를 하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이 상승폭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선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보다 짧은 이평선에서 뭐 5일선이든 그렇죠. 이런 데서 매도 기준선을 잡고 매도를 해보면은 20%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도 기준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트를 항상 말씀드릴 때는 일봉이든 분봉이든 차트는 만들어지는 과정은 유사하다. 지금 일봉을 갖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을 분봉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것은 기울기도 당연히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우리 아까 여기 기술적 매도 방법에서 기울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울기와 5일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지는 것은 상호간에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기울기가 완만히 오르다가 슈팅이 나오는 지점, 완만하게 가다가 슈팅이 나오는 지점,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뭐 음봉, 그렇죠? 아니면 윗꼬리, 이럴 때서 익절하는 기준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봉으로 갖고 가보면 이 RF-텍토 오늘 천천히 오전에 장이 시작하고 이쁜 모습으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어디까지? 점심시간까지. 그렇죠? 한 분봉 20선을 보면은 차곡차곡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이탈했을지 바로바로 땡겨주고, 그렇죠?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사실 좀 제외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부터 슈팅이 나오죠.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직장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그래서 물론 점심시간대에 급등했다가 장 후반에 상한가도 치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20%까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점심시간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장 후반에도 좀 밀리는 종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뇌피셜리서는 있겠지만 점심시간에 오르는 종목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점심시간에 오르는 때 조심해야 된다. 이 종목도 일단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절반을 매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 항상 10%든 20%든 오르는 급등 종목들, 뭐 기관 수급주든 뭐든 절반을 매도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종목이 3% 4%도 아니고 1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 종목이 노리는 것은 최대한 뭐 이 종목은 20% 올랐으니까 당연히 상한가죠. 그렇죠? 미코라는 종목도 보면은 3분봉상 보게 되면은 오전에 이렇게 거의 9시 51분에 20%대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의 목표는 어딜까요? 오전장에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 못 가면은 또 질질질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고점에서, 그렇죠? 고점에서 상당히 빠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0%, 뭐 10%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절반 정도는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봉에서 제가 매도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완만히 상승하다가 슈팅이 나오는 지점. 그렇죠. 완만히 이렇게 완만히 상승을 하다가 슈팅이 나오죠. 뭐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도를 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이 끝나고 봤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락하기 전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6%가 올랐습니다. 슈팅이죠. 점심시간 때 슈팅. 여기서 뭐 절반의 음봉이 나왔을 때 무너질 때 절반의 물량을 매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점, 이런 모습 때문이죠. 내가 매도하고 난 다음에 또 3분봉 20선 이렇게 이쁘게 지지하고 무려 8%가 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죠.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다면은 여기서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절반의 물량을 매도할 기준이 있다면은 분명히 매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은 이 수익률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올랐기 때문이지 여기서 또 매도 못했으면 하락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런 내용도 얘기했었죠. 익절한 후에 상승해도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좋은 종목을 찾거나 절반을 매도 습관화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응하자. 상승했을 시 나머지 절반의 물량은 수익을 누리고 하락했을 시 50%를 절반의 매도 물량을 익절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갖고 나머지 50%는 하락하더라도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매도 기준도 일봉이든 분봉이든 꼭 그것을 50% 절반 매도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도 장 후반에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할 때도 불확실성이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하듯이 매도할 때도 거기가 최고점인지 그것을 찾다가는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그렇죠? 또는 이쁘게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종가상으로는 이쁘게 마감을 했지만 장중의 분봉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50%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해 놓은 상태로 나머지 50% 물량을 대응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편하고 또 그 종목이 상승과 하락이 어디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했을 시는 나머지 50% 물량 더 수익을 높이고 하락했을 시에는 50% 물량을 이익 실현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량도 대응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익절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급등하는 종목이든 그렇죠. 고점을 찍고 무너지는 그런 위치를 내가 분봉이든 일봉이든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를 분할 매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급등 종목은 항상 위험과 기회가 있죠. 저점에서 잘 잡으면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고 중간에 잡았을 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절반 정도는 꼭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